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특강 8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수당의 고구려 침략과 나당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에 우선 중국의 상황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중국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분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300년의 기간 동안의 분열의 시기를 끝내고 중국 왕조를 통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한 이후 수나라와 고구려는 국경을 맞닿을 수밖에 없었고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숙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전쟁을 우리가 1차 침략과 2차 침략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침략을 먼저 보시면요. 자, 1차 침략의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요. 이에 수나라는 분노하여 30만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침공을 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구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고구려 성에 노크도 못 해본 채로 1차 침략은 끝이 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이후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수양제입니다. 이 수양제는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이제 범하려고 하고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등극하면서 2차 침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차 침략은 30만을 넘어서서 자그마치 113만의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수나라 입장에서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출정을 한 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동성을 뚫지 못하고 있었고 요 요동성 라인을 수나라 군대가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공격을 해도 여기가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우려하던 여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양제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우리 요동성 있잖아. 요동성을 파괴하고 함락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그냥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직공하자. 대신 여기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수군으로 요 평양에 도착할 별동대 30만 명을 서포트해주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깨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고구려는 훌륭한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고건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건무는요, 수군을 평양에 유인해서 완전히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4만 명 정도가 이제 수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평양에 유인해서 이 4만 명을 몇백 명만 남겨놓고 다 싹 쓸어버리는 게 고건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수나라군의 수군을 먼저 격파하면서 이 육군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별동대가 어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평양에 이르렀는데 서포트할 수군은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별동대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인물이 바로 이 수나라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을지문덕이 활약한 전투의 이름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자, 그럼 이 살수대첩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였냐면요. 보시면 당시 이 별동대 30만 명 중에 2,700명만 살려보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생존율이 1%였다는 거예요. 즉 향균 스프레이도 아니고 99%를 전멸시켰다는, 대단하죠? 99%를 전멸한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잦은 해외 정벌과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수나라는 30년을 근처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 중에 가장 짧게 단명한 왕조가 바로 수나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짧게 국가가 운영되었던 수나라를 뒤를 이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고요. 당나라도 어김없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인데요. 자, 초기에 당나라는 고구려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즉위하고 나서 고구려를 압박하게 되죠. 이 인물은 바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당은 고구려를 압박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고구려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바로 국경 근처에 천리장성을 세우면서 이 당의 압박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천리장성 축조자였던 이 인물이 정변을 일으켜요. 즉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이 좀 웃깁니다. 연개소문이에요.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입니다. 자, 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을 구실 삼아서 당태종은 바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고구려가 이 당나라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전투가 어디냐면 바로 안시성에서 있었던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당태종은 군을 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맞서서 싸우고 있는 동안 시선을 잠깐만 남쪽으로 돌리면요. 당시에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신라는 굉장히 크나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어떠한 위기 상황이었는지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당시에 신라가 어떤 위기였느냐? 바로 백제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위기에 있었느냐? 바로 40여 개의 성이 함락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항성이 공격받으면서 신라와 당의 연결이 차단되는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항성이 도대체 어디이길래 이렇게 위기냐? 바로 이 당항성은 요 신라의 영토 중에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가 바로 이 당항성입니다. 여기가 당항성이거든요,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여기를 공격함으로써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연결을 끊고자 했습니다. 자, 40여 개의 성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당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당항성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을 수가 없겠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인물이 누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김춘추라는 인물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라는 인물은 처음에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첫 번째로는 고구려에 갑니다. 고구려에 갔지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연합 제의를 거절하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당나라에 찾아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연합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연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나당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나당연합이 결성되면서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쌤이 그리고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쌤이 여기 보면 을지문덕이 수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야, 너 정말 대단한데? 살짝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중문아, 너 정말 대단해. 야, 이미 너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공이 많으니까 야, 그만두고 돌아가는 게 어때? 라고 살짝 적을 놀리고 요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런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수나라의 2차 침략과 관련된 사료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어떻게 고구려를 침략했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신라의 위기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당나라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백제는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의 김춘추가 신라와 당나라 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연합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당연합이다. 왜? 당나라는 고구려로부터 당한 것이 있고 신라도 백제로부터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아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바로 중간고사 마지막 강이고요. 바로 이 신라가 어떻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